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옷은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 인류 역사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실크로드가 촉발이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의류학자 이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옷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 800만 종의 동물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옷을 입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는 20만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그들도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몸에 기생하는 이에 있습니다. 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머리에 기생하는 머릿니, 그리고 옷에 기생하는 옷의 니예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머리에 사는 머릿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있던 이들이 옷이 훨씬 더 따뜻하고 좋아 하면서 옷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옷의 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의 니의 출현식을 따져봤더니 그것은 약 17만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옷은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 인류 역사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공헌이요? 이동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어요. 비교적 따뜻했겠죠. 그러다가 5만 년 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와 붙어있는 유럽과 아시아로 갔어요.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간 것이죠. 만약 옷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아프리카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죠. 가죽옷, 모피옷, 동물을 사냥해서 남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 정수, 그리고 장식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피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벌레에 쉽게 물리고요. 동물한테도 물릴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털이 없어요.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옷을 입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숙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옷을 벗으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남들에게 정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집 밖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보고 옷을 갈아입어보고 최선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남들에게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옷의 장식입니다. 그러면 역사에 보면 정말 옷을 이용해서 자기를 열심히 장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18세기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녀는 저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1년에 약 300벌 정도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살게 되고요. 정착을 하게 되고요.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직조법의 발명을 이루게 되죠. 직조란 무엇일까요? 동물이나 식물의 섬유를 채취해서 꼬아서 실을 만들고 이 실을 다시 천으로 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선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기원전 6000년부터 아마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린넨이라는 직물을 짜서 사용했습니다.
린넨은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직물인데요. 통풍성은 굉장히 좋아서 기후가 더운 지역에서는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약 기원전 5,000년부터 목화를 이용해서 면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면직물은 린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직물이죠. 자, 이번에는 수메르 문명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곳에선 이집트와 비슷하게 린넨을 많이 사용했고요. 동시에 양이나 염소에서 채취한 털로 모직물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게요. 이곳에선 어떤 직물을 사용했을까요? 대마를 이용해서 삼배를 짜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원전 4,000년부터는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섬유로 실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크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어떤 직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있었고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실크의 촉감을 그 어떤 직물도 따라올 수가 없었죠. 실크를 처음 보게 된 유럽의 귀족들은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크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실크를 사다가 유럽까지 가져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였을까요? 약 6,000km.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의 15배에 해당하는 먼 길이었고요. 왕복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걸렸을까요? 4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긴 거리를 혼자서 다 이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유럽까지 마치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실크를 운반했죠. 이 사람들이 오직 실크만 운반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새로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상, 문물, 문화, 종교 등 다양한 것들을 운반을 했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실크로부터 촉발이 된 것이죠. 옷이 우리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는 이런 옷을 통한 문화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옷을 통해서 추구하는 보호, 정숙, 장식이라는 의미가 조금씩 변하게 될 거예요. 예전의 옷이 몸을 보호하는 데 그쳤다면 미래의 옷은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정숙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몸을 많이 가리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좀 더 강조되면서 몸을 조금 덜 가리더라도 좀 더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개발로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패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옷이 또 어떤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